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2일 IM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큰 변동폭이 없고 계속 가격적인 횡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업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금리랑 업황이랑 실적에 대해서 오늘 주로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흘러갈지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오늘 이슈 있었던 부분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금리의 방향과 저는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 금리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인 예상 방향성,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시장에서는 동결에 대한 예상치를 전망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지수 변동이나 큰 부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2% 목표치가 계속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했기에 지금 고금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올해 지금까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를 고금리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의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9월에 올해 9월에 FOMC 회의에서 요때가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될 텐데,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예상 확률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부분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서민들에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대선 전에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11월, 12월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때도 IMT도 같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업황인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업황은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랑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인 거지,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DS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1.9조로 했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 시황 개선, 스마트폰 판매 호조 라고 한다면 갤럭시 24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올해 1월에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판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조세를 이루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HBM 쪽으로 매출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업황 좋아졌다는 거는 AI 테마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램 같은 경우는 HBM이 주도를 했고, 낸드 같은 경우도 SSD가 이제 좀 그 수요가 회복이 되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나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좋아졌지만 수요가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가 아니라 AI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부장 기업들까지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다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려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에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긴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AI 테마 쪽에서 그 수급이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까지는 하반기 연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 4분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주가가 언제 상승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전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뭐 주가가 올라가면은 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 좋게 흘러갔을 때 대응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 구간이 명확하게 좀 보이죠. 이러한 전저점 라인들을 지켜주는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인 부분의 가격을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주봉 11선을 계속 돌파를 하려고 이거를 달았지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월봉 이 5일선을 돌파를 하는 게 저는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지 저항 라인들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한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저항 라인이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가격이랑 월봉으로 갔을 때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월봉 5일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월봉 5일선 돌파를 하면은 주봉 11선이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금리, 업황,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